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오늘도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짜는 9월 25일입니다. 9월 24일자 베트남 전역의 확진자 수가 한 달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8,000명대까지 나왔고요. 호치민이 3,000명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노이, 다낭 같은 경우는 한 자리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도 200명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200명 가까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호치민의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는 코로나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1차하고 2차 주기를 줄이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스트라제니카 백신의 주사 간격을 8주에서 6주로 줄이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보건부에서는 아스트라제니카의 백신은 1차 접종 후에 22일이 지나게 되면 69.2%의 효능을 보이고요. 2차 접종 후에는 12주가 지나게 되면 80%의 효능이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베트남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니카 백신을 1차 접종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화이자 백신을 2차로 접종하는 것을 승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차 백신 접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드디어 백신을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백신은 아니고요. 러시아의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을 대량 생산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반제품을 가지고 와서 최종 제품을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는 건데요. 제약회사는 바바이오텍이라는 베트남의 제약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7월에 3만 도스를 성공적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량 생산에 들어가게 되고요. 생산량은 월 최대 500만 도스를 생산할 수 있고 1년 연간 내에는 1억 도스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스푸트니크 V의 임상 실험 결과도 발표를 했는데요. 백신을 첫 접종 후에는 91.6%의 효능이 있고 60세 이상에게는 91.8%까지의 효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푹 주석이 지금 백신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화이자 본사도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공급을 요청을 했는데 응답을 받아서 올해 내에 3,100만 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린이 백신도 2천만 도스 추가 약속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베트남에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인데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지를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네, 베트남에도 보조금으로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26조가 베트남의 구조 지원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실직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는 돈이고요. 또 그것 말고도 정부 구호 패키지로 11조 5천억 정도가 11조 5천억 베트남 동이죠. 제가 말하는 단위는 다 베트남 동입니다. 이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들이 우리나라에서처럼 이렇게 통장으로 딱딱딱 꽂히는 게 아니라 직접 사람이 가서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들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 그런 당사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오지 않아서 계속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프리랜서는 또 받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 측과의 관계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월급이 조금이라도 나오고 있으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참 우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50% 이상이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이 지원금을 실행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전해줘야 되는데 고향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호치민에서, 특히 호치민에서 이런 구호 자금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구호 자금들을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현재 7만 6천 명에게 180만 동씩 지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180만 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9만 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실제 다낭에도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정부에서 나오는 구호 물품이나 아니면 구호금 같은 경우 전달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받지를 못했었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이 받는 곳은 자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차별되게 나누어 주지는 않았을 텐데 실행하는 곳에서 사람의 손과 손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구호 물품 같은 경우는, 또 식료품 같은 경우는 사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얼만큼 받았는지를 제대로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낭의 격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격리 위로금으로 50만 동씩 2만 5천 원씩 나누어 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아직 우리 지역 여기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가정당 50만 동씩 나누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건물에 머물고 있는 매니저도 상당히 화를 냈습니다. 왜 우리한테까지는 오지 않느냐고 해서 자기가 닿을 수 있는 곳까지는 전화를 하고 항의를 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분들은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격리가 되었던 모든 지역에 나누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금액이 아직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오게 되면, 돈을 받게 되면 사람이 직접 사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나중에 대조해 보면은 알 수 있지만은 누가 대신 사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합리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보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왔다,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서로 대조가 되는데 여기는 그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구호금이나 구호 물품 같은 경우는 투명하게 진행이 잘 되지 않는 게 여기 베트남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런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깔끔하게 다 될 텐데요.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은행 계좌를 실명제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나누어 주는 구호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직접 와서 돈을 주고 사인을 받고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다낭에 관련된 뉴스가, 좋은 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다낭이 오픈을 한다. 사회적 격리가 많이 완화가 된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10월 초 같은 경우는 또 관광지나 리조트도 재개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완벽하게 열리는 건 아니고요. 10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30명 미만의 실내외 활동은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백신을 2회 접종한 사람들은 100명 미만의 실내 활동 가능하고 200명 미만의 야외 행사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 노래방, 스파, 마사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시설들은 오픈이 될 것이다. 식당하고 카페 같은 경우는 오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 리조트도 오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낭 같은 경우는 관광 수입이 상당히 큰 분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860만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갔고요. 31조 베트남동 수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2020년 3월 이후로 이제 닫히게 되었죠. 그런데 관광업계에 실직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되냐면 3만 명 이상이 실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다낭이 열린다라고 하고 있고, 또 푸꾸옥도 열린다라고 하고 있고, 또 나트랑, 여기서는 나짱이라고 합니다. 지금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열리는 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백신 접종을 아주 빠르게 하고 있지만은 이런 완화되는 조치들도
확진자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한두 차례 더 거쳐서 이제 완벽하게 완화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처럼 개별 방역을 하고 경제 활동을 어느 정도는 허용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인원수를 정한다든지 이렇게만 해서 이 도시가 돌아갈 수 있는 데까지도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두 차례 정도 시행착오를 거쳐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 오픈 같은 경우는 리조트를 오픈하는 건 크게 힘든 게 아닙니다. 공항으로 들어와서 리조트까지 가서 거기에 머무는 건 힘들지는 않은데요. 다낭 시내를 오픈한다든지 또는 호이안을 오픈한다. 그거는 일반인들과 무작위하게 접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다낭 같은 경우는 오픈을 해도 리조트를 오픈을 하고 또 통제가 가능한 바나힐 같은 경우는 오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트남에서 오픈을 한다, 외국인들에게 관광 오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오픈되는 데가 푸콕 같은 섬일 것 같습니다. 푸콕 섬 같은 경우는 일단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빨리 2차 백신을 마치기도 조금 용이하고요. 그리고 리조트나 케이블카, 혼돈섬 이렇게만 개방을 하더라도 전체의 핵심지를 거의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오픈이 가능할 텐데요. 다낭 같은 경우는 다낭까지 와서 호이안도 구경하지 못하고 돌아간다. 네, 물론 지금 여행을 하고 싶은 욕구들 또는 비행기를 타고 싶은 욕구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옛날처럼 정상적인 이런 관광의 형태로 가려면 이것도 이런 사람들을 받아보고 시행착오를 거치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오픈하고 닫고를 한두 번 더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열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만의 이런 추측이지만 기간을 딱 잡아본다 라고 하게 되면은 내년 중순쯤 정도 열릴 것 같습니다. 2022년 6월이나 7월쯤 이제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물론 백신은 맞고 와야겠죠, 그죠? 일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오픈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제한적으로 되거나 오게 되면 리조트에만 머물거나 이런 관광은 가능해도 여기 다낭까지 왔으면 다낭 시내도 구경을 하고 또 사람들과도 부딪히고 호이안도 갈 수 있고 또 후에라는 도시까지도 갈 수 있고 이 정도가 되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저희 예측으로는 2022년 6월, 7월 정도는 되어야만 그래도 오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낭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10월 1일 날 식당이나 카페 정도만 오픈을 하고 또 도시를 마음 놓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고 쇼핑, 시장이나 아니면 물건을 살 수 있는 데가 오픈을 한다고만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명 이하가 실내에서 모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나가는 배드민턴도 이제 오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운동을 오랫동안 못했는데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곳, 헬스장 이런 곳들이 오픈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생활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직장을 못 나갔던 사람들도 그 정도가 오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으로 복귀도 할 수 있고 경제적인 활동들도 이제 다낭에서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는 지금 다른 지역의 사정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 꽝남에 사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꽝남에서 이제 다낭으로 격리 조치 없이 오려고 하게 되면 두 지역 다 이렇게 자유롭게 풀려야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이 된다고 해서 이제 꽝남으로 가는, 호이안으로 가는 길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아직 호이안 쪽 사정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만 오픈이 돼도 상당히 생활할 만한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